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침술과 물리치료의 원리. 근육통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있어 침술과 물리치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치료법이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1. 치료의 원리. 1. 침술. 침술은 특정 부위에 침을 삽입하여 신체의 자연스러운 치유 능력을 자극하는 치료법이다. 침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상처는 신체가 자연스럽게 치유하려는 반응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콜라겐은 상처 치유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대필수적인 단백질이며 엘라스틴은 조직의 탄력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육 부위의 통증이 감소하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과 치유가 촉진된다. 2. 물리치료. 물리치료에는 저주파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된다.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손상된 조직에 미세한 자극을 주어 신체의 자연 치유 과정을 활성화한다. 저주파 치료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체외충격파 치료는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통증을 감소시킨다. 이 과정에서도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이 증가하여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다. 3. 피부과 시술의 원리.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미세침 시술 또한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 미세한 바늘로 피부에 작은 상처를 내어 신체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자극한다. 이 과정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이 촉진되어 피부의 탄력과 질감이 개선된다. 2. 콜라겐 앤 엘라스틴. 1. 콜라겐. 1. 콜라겐의 역할. 피부, 뼈, 근육, 인대, 혈관 등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 존재하는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이다. 이 단백질은 상처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며 상처 부위를 강화하고 복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상처가 발생하면 몸은 콜라겐을 상처 부위로 보내 새로운 피부 조직을 형성한다. 이 콜라겐의 중요성. 콜라겐은 포유류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 조직의 구조적 지지와 완전성을 제공한다. 상처 치유 과정에서는 세포의 부착, 이동, 증식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한다. 조직이 손상되면 콜라겐 섬유가 노출되어 혈전 형성을 촉진하고 염증 세포가 모집되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한다. 이 과정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사이토카인과 성장 인자가 방출되어 유가 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 침착은 상처를 강화하고 리모델링하여 조직 복구를 촉진한다. 3. 상처 치유에서의 역할. 상처 치유에서 콜라겐의 역할은 새로운 조직의 형성과 상처 봉합에 필수적이다. 콜라겐 섬유는 새로운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새로운 조직이 형성될 때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엘라스틴. 1. 엘라스틴의 역할과 중요성.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피부가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며 피부의 탄력성을 제공한다. 상처 치유 과정에서 엘라스틴은 콜라겐이 형성하는 새로운 조직이 너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엘라스틴의 재생은 콜라겐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차이점. 엘라스틴과 콜라겐은 모두 중요한 단백질이지만 그 역할에서 차이를 보인다. 콜라겐은 조직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는 반면 엘라스틴은 조직이 늘어나고 반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과 기능성에 기여한다. 이는 엘라스틴이 조직의 탄력과 회복력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3. 상처 치유에서의 엘라스틴. 상처 치유 과정에서 엘라스틴은 손상된 조직의 생체역 학적 특성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처가 치유되면서 엘라스틴 섬유가 합성되어 주변 조직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과정은 상처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고 피부가 원래의 탄력성을 되찾는 데 필수적이다. 3. 부작용. 1. 섬유화. 그러나 과도한 콜라겐의 생성은 섬유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피부경화증, 간경변, 폐섬유증 등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로 상처가 나거나 상처를 봉합한 부위가 딱딱해지거나 과하게 근육을 사용하여 뭉치는 현상을 섬유화라 말한다. 피부 또한 심층근막, 표층근막의 섬유화로 인해서 최상층의 피부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노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사이의 균형이 상처 치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 균형을 조절하는 것은 만성 상처나 다양한 질환의 치료 전략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다. 이 콜라겐 과잉. 콜라겐과 엘라스틴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상처 치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라겐 섬유가 과도하게 분비되면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흉터인 켈로이드가 형성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균형은 건강한 상처 치유에 매우 중요하다. 두 단백질 중 하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치유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상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체내에서 이러한 단백질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결론, 상처 치유 과정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 두 단백질은 상처 치유와 재생 과정에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 사이의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피부와 조직의 건강한 회복이 가능하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세포의 기질의 다른 구성 요소 및 신호 분자와도 상호작용한다. 이 복잡한 상호작용은 상처 치유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며 조직의 적절한 재생과 기능 회복을 보장한다. 5.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자 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6.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